전 세계 주이슈를 살펴보는 선재계 월드니스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 소식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WHO가 아프리카의 팬데믹 가속화를 경고했군요.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네,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담당 국장이 그 화상 브리핑에서 아프리카의 지금 대유행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 확진자의 3%가 안 되지만 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알제리, 카메룬을 이제 핫스팟 집중 발생 지역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진단 장비를 비롯한 이런 그 물자, 대형 물자를 제때 아프리카가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하버드대 보건연구소장의 발언인데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9월까지 2배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국제보건연구소장이 CNN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의 미국의 확진 사례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자기네가 보기에는 9월 말쯤이면은 사망자가 2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11만 5천 명 정도 조금 넘어간 수준인데요. 예. 그리고 과감한 조치가 없으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점을 우려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주요국 가운데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를 완화한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도 9월 말까지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망자가 17만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경고는 지금 미국이 지금 전역이 다 이제 봉쇄가 완화가 됐죠. 네. 그런데 그렇죠.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같은 한 21개 주에서 최근에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경고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 미국의 재무장관은 뭐 경제 완화를 더 이상 다시 셧다운을 시킬 수는 없다. 다시 그러니까 봉쇄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경제방송 그 CNBC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예. 경제를 다시 셧다운 시키게 되면은 보건을 포함해서 더 많은 피해가 난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회하고 추가 부양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CNBC는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빨라도 7월 말이나 돼야지 예. 제4차 부양 문제를 논의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실업급여 같은 거라든가 그 핵심 부양 프로그램이 이제 한 열흘 후면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조금 이제 백악관이 좀 다급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트윗을 또 날렸습니다. 네. 파월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경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이제 완화 기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증시를 계속 올렸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조금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새벽에 지금 다우지수가 11,800포인트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냥 막 월가닥다 무너졌는데 네. 트럼프가 연준이 너무 자주 틀린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3분기, 4분기 문제 없고 내년 뭐 최고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연준보다 더 잘한다. 네.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나바로 백악관 그 무역국장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트럼프 이게 상당히 아첨을 하는 걸로 분류가 되는데 파월 의장 네. 지표만 발표하고 입을 꽉 다물어라. 아니 어떻게 연준 의장이 입을 꽉 다물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CNBC의 그 족집계 진행자인 그 짐 클레이머가 예, 뭐라 예. 그러냐면은 증시가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더 오르지 못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파월이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무지하게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사실 전날 만선을 돌파했다가 또 하루 만에 거의 5% 이상 그렇죠. 하락한 그런 네, 지금 상황이잖아요. 뭐 완전히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가가 정신을 좀 차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다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다고요? 네, 그 6월 들어서 그 한 자릿수였거든요. 신규 확진자가 중국에. 예, 그런데 예. 이제 그저께부터 두 자릿수로 올라가서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어제 베이징에 57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베이징 당국이 더 긴장하는 거는 그 확진자가 나온 곳이 시진핑 같은 그 지도자들이 근무하는 중난하이에서 직선거리로 2.5km가 채 안 되는 곳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도 좀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리 이제 해외 소식이라도. 자, 도쿄는 코로나 경보를 완전 해제했다고 하네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에 전국 그 긴급 사태를 해제를 했는데 예. 도쿄도는 그래도 그 조금 긴장을 풀지 않고 단계적으로 풀어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도쿄에 있는 음식점하고 술집은 자정까지 영업이 되고 노래방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가 하는데 지금 NHK 집계를 보면요. 도쿄도 같은 경우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22명이었고 일본 전체를 합치면은 4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캄보디아에 입국을 하려면 외국인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여행사들 얘기는 들어오지 말란 얘기다 하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3,000달러, 우리도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한 350만 원을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고 검사가 없으면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이동하는 비용, 뭐 검사 이제 하루 기다리는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내야 되고요. 네. 타고 비행기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14일간 격리가 되는데 그것 역시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 자기가.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 뭐 입원 치료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해서 화장하는 비용까지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라. 뭐 그런 얘기라는 식의 네. 분석입니다. 정말 여행업계의 말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글쎄, 하는 것 캄보디아에 같네요. 뭐 갈 일이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부득이 가실 분들은 이런 걸 꼭 명심을 하셔야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그러네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한 항공사가 기내 마스크 착용 다짐을 받겠다라고 밝혔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이요. 4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승객들이 탈 때 3주 사이에 뭐 혹시 뭐 열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예. 뭐 다른 항공사에서 탑승 거부된 적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응하지 않으면 이제 탑승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주요 항공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4월 말부터 조금씩 이제 그 여행 그 항공기 탑승이 조금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네네. 지금 작년 여름에 비해서 아직까지 80% 정도가 위축된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그 더 조심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입국과 관련해서 이제 각국의 조치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올해 여름부터 4개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 포함해서 111개국을 사실상 이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올 여름에 1차로 네 나라 그러니까 4개국부터 푼다. 이제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이렇게 네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되는군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도 받고 네.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인하고 이제 엔지니어, 이제 기업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나라에서 최대 250명까지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예. 들어와서도 이제 계속 통제받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모태기 일본 외상이 일본 의회에서 우선 감염이 수습된 나라부터 해제를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하는데 이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도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주에 모태기 외상하고 이제 전화회담하면서 기업인부터 상호 조건으로 풀자 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매우 좋은 사례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데이비드 K 유엔 표현자유 특별 보고관이 이달에 이제 인권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제 거기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네. 그 안에서 이런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것이 공중보건 관점에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거하고 이제 병행되는데 그런 한국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에 특히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추적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유엔 쪽에서 한국은 괜찮다는 식의 판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시찰 나서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서 눈총을 사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시찰 중에 생산된 제품을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AP통신 보도인데요. 예. 메인주에 있는 의료용품 메이커 퓨리턴 현지 시간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시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생산된 거를 전량 폐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AP통신은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네. 또 마스크 쓰지 않고 현장 직원하고 또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P통신이 이 회사에다가 논평을 요청하니까 일체 언급 안 하고 대통령이 직접 와줘서 감사하다.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중국도 코로나 충격이 심각함에도 기업들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예상만큼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도를 미국은 했어요. 지난주에 헤르츠, 엄청나게 큰 렌터카 업체인데 거기도 지금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회사채 규모가 5조 달러가 넘는데 지금 현 2분기 현재 중국의 비금융 위안화 채권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좀 이상하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월가 사람들 얘기는 이름은 밝히지 말아라 하면서 예, 예. 짐작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을 한다. 정부가 그래서 개입을 했다. 은행들한테 좀 이렇게 이제 디폴트 되지 않게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주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중국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일단 자전 뭐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것도 예.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 국제 소식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